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학 박사 김정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 붕괴, 이들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심기가 불편한 분이 계신데,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20년 11월에 선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엉망입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화요일인데요. 참고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 첫째 월요일 다음 날 합니다. 11월 첫째 화요일이 아니라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1일이 화요일이면 11월 1일이 선거일이 아니고 11월 8일이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거 아닙니다. 11월 돼서 선선해지면 미국에서 선거하라고 나오면 선거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미국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 올해로 75세입니다. 우리나라로. 75인데, 이분 마지막 소원이 뭐겠습니까? 네,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서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 슈퍼파워 대통령 돼서 4년 동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이분의 마지막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투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 선거 기준이 뭘까요? 네, 경제입니다. 이코노미. 한국은 꼭 경제인 건 아니죠. 뭐 학연, 지연, 혈연, 또 뭡니까? 보수, 진보, 이념, 또 북한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물론 경제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양한 것들이 우리 투표,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은 경제가 절대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있나? 이 사람 뽑으면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겠죠. 그 경제의 중요성, 미 대선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나타낸 아주 유명한 예가 바로 1992년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알칸사라고 하는 아주 시골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예상을 뒤엎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이겼죠. 네. 그 당시 1991년 걸프전 때 전쟁 영웅으로까지 추앙을 받았던 조지 부시 대통령 90%가 넘는 지지율, 그 다음에 다 까먹고 빌 클린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후보들은 조지 부시 현역 대통령이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일곱 난장이라고 아주 폄하를 당했었는데요. 언론에서. 그 일곱 난장이 중 하나였던 빌 클린턴이 백설공주 우리 전쟁 영웅 조지 부시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전쟁 영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고픈데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경제를 잘할까? 네. 경제를 잘 못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닌 경제를 잘할 것 같은, 잘한 대통령이 아니라 잘할 것 같은 빌 클린턴을 뽑았다는 데서 미 국민들이 경제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게 뭐죠? It's the economy, stupid. 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한 빌 클린턴의 캐치프레이즈가 드디어 슬로건이 효과를 본 선거였죠. 그만큼 중요한 경제, 사업가인 트럼프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에 승리해서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분은 경제 성장을 주식 상승과 동일치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잘 가는 것이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19,500에서 3만, 거의 3만까지 갔습니다. 한 40% 이상 올랐죠. 자기 자랑 엄청 했습니다. 주식시장 빠질 때는 연준,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죠. 페더럴 리저브 욕하고, 또 정부 셧다운도 민주당 욕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문제가 생기면 중국 욕하지만 주식시장 올라가면 자화자찬, 이렇게 좋은 미국 경제가 또 있었나, 이렇게 자랑을 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에게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2019년부터
뭐 2018년 그때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소수이지만 경제 위기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예, 경제가 너무 거품이 꼈다. 미국 주식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예. 이런데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는 어떠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은 글로벌 경제가 한 10년 되면 너무 많은 주식과 부동산이 고평가돼 있고 또 그 고평가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끌어다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거품이 낀 겁니다. 경제 버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다가 어디서 한번 뚝처럼 푹 무너지면 쓰나미처럼 온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온다. 근데 뭔 10년 주기설이냐? 예, 이겁니다. 바로 1997년에 뭐 있었죠? 예,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 있었죠. 2008년에 뭐 있었죠? 네, 리만 형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 2018년부터 분명히 한번 10년이 됐으니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예, 2019년 말에 특히 다우지수가 3만을 눈앞에 보는데 이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2월 말부터 시작된 2월 20일부터입니다. 다우지수가 빠진 게 그런 미국의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경제 버블은 인정하면서도 올해가 무엇입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2020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인데 분명히 주식시장을 애지중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시장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죠. 돈을 마구 풀어서 주식시장에 버블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미국 대선까지는 끌고 가서 자기 자랑하고 야 이렇게 주식이 올랐어 자랑하고 대선 치르고 당선되고 그 이후에는 뭐 폭락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시나리오로 2020년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주식시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한 것이죠. 네, 이런 2020년 암울한 이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 트럼프의 구상은 뭐였을까요? 그냥 제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선거 때까지, 11월 때까지 그냥 시장에 돈을 풀어서 쭉 가서 선거 치르고 그 다음에 폭망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경기를 죽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상은 그러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떨구고 가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가다가 여름이나 가을에 이때 한번 폭망이 오면 진짜 선거 망치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던 차에 뭐가 생기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 다음 한국, 이탈리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미 CNBC 보고에 의하면 미국 상원의원 4명이 미국 주식이 2월 20일부터 폭락을 했는데요. 2월 20일 전인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해 버립니다.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인들 참 거시기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주식 매각 전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브리핑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전염이 심하고 또 이로 인해서 직장과 학교가 폐쇄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 주식을 처분해 버립니다. 그럼 미 연방정부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주식 다 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는 약 40% 가까이 폭락을 맞았습니다. 한국 코스피 또 엄청난 폭락을 맞았죠. 정말 10년 만에, 몇 년 만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두 번째 구상인 한번 증시 떨구고 가자는 구상에 아주 좋은
빌미가 코로나가 된 것입니다. 예. 좀 참담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트럼프는 경제 복구, 전염병을 이겨내고 경제 복구만 잘하면 경제를 재건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맞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주식 붕괴는 자신의 경제정책 잘못이 아닌 중국에서 건너온 전염병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 그랬죠? 네, 차이니스 바이러스로 하면서 중국에게 그 책임을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조금 짚어봐야 할 문제가, 미 연방정부 관리들, 자기의 그 부하들이 그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거는 그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여기서 미필적 고의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떤 건물주가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붕괴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건물주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겠죠. 하지만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도 보시면 도쿄올림픽을 올해 개막을 시키기 위해서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사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엄청난 제2의 미국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트럼프가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트럼프가 정말로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의 3월 10일 트위터를 보면요, 영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So last year, 37,000 Americans died from the common flu. It averaged between 27,000 and 70,000 per year. Nothing is shut down. Life and economy go on. Think about it. 지난해 37,000명 미국인이 그냥 보통 감기로 죽었다. 보통 27,000에서 7만 명이 이 감기로 죽는다. 근데 공장은 문 안 닫고 경제활동은 계속됐다. 좀 생각해 봐라. 뭘 생각합니까? 다 틀렸죠. 결과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트럼프는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구상처럼 증시는 폭락하고, 이제부터 전염병을 잡고 경제 재건을 하면 뭡니까? 경제를 재건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재선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데미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제2차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좀 나았다고 생각해서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갔을 때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정말 끝장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죠. 네, 미국 정부는 미국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의 몇천 주를 지금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돈을 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큰 기업이나 아니면 무슨 큰 나라의 어떤 부도를 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돈을 푼 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물론 저는 트럼프가 이걸 압박했다고 봅니다. 예. 대선 전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경제 재건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돈의 힘으로 경제 거품을 자꾸 막다가는요, 이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가게든 계속 부도가 나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막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대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더 이상은 트럼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결국
앞으로 이 코로나를 잡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잘 돼야 전 세계가 평안합니다. 미국이 잘못될 경우에는 정말 큰 쓰나미가 모든 나라에게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